안녕하세요. 전투태제입니다. 오늘은 여기 글 써놨듯이 독학으로 미술 틀렸네요. 벌써. 독학으로 그림 그리기에 대한 얘기고요. 독학으로 그림 그린다. 그림 그린다에 대한 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밥이죠, 밥. 밥?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거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취업이 되느냐? 진짜 밥 굶지 않느냐? 거지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거지. 진짜 아유 거지 같네. 이럴 때 쓰는 말이죠. 거지 되기 힘들어요. 예, 많이 힘들고요.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고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미술 전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올려놓은 그림 보면은 딱히 뭐 그림 잘 그려놓은 것 같아 보이지도 않으니까 뭐 별로 뭐 미술 전공했는지 안 했는지 와 잘 그린다 뭐 이런 것들이 없을 테니까 뭐 별로 이런 말이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저는 독학으로 그림을 배운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학원 같은 거는 한 번도 안 다녀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 여러분들이 겪어보지 않은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은 독학으로 그림 그리기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기법이나 가리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법 같은 거 책에도 많고 유튜브 여기도 찾아보고 하면 각종 강좌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결코 잘 그리게 만들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여기 독학으로 그림 그리 밥 어떻게 먹고 살아요? 취업 거지. 이런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그런 거가 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모든 걸 걸지가 않죠.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실패의 확률이 굉장히 높고 실패하면 끝이다. 실패하면은 인생 끝. 그쵸? 가족들의 비난 뭐부터 해가지고 인생 끝이에요. 무섭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 뭐 몇 대 몇이라든 둥, 뭐 어디 조금 보너스 많이 받는 회사 뭐 몇 대 몇이라는 둥, 나중에 취미로 해라. 자기 인생을 걸질 못해요. 모험을 할 수가 없어요. 모험. 인생은 모험이고 인생은 프리패스입니다.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를 결정을 해놓죠. 제가 좋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실존주의자인 사르트르의 말인데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시 할게요. 칼은 칼은 만들기 전부터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사람은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예, 부모님들은 뭐 공무원이 되라, 뭐가 되라, 대기업체 가라, 의사가 되라 뭐 하는데 우리는 속으로 이걸 타고났는데 어떡하겠어요. 물론 의사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예술가보다 훨씬 좋습니다. 좋은데 글쎄 그게 그렇게 만족스러운 삶이 아닐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제가 좀 그 뭐지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잘 아는데 무식하지 않은데 굉장히 무식해 보였어요. 안 무식한 사람인데 아무튼 변명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제가 그린 그림 중에서 아주 예전 그림인데요. 일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야, 요거 이제 여기 보면은 선이 그림 화질에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화면에서 선이 보일 줄 알았는데 연필로 이제 스케치를 했고요. 줄을 지금 되게 많이 쳐놨어요.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가로 세로 선을 굉장히 가로로 한 20개, 세로로 한 30개 이 정도로 쳐놨고요. 이건 이제 샤프로 이제 스케치를 했고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m가 넘어요. 이건 카논 기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많이 불리더라고요. 그리드죠. 저 첫 번째 얘기했었던 그 강의에 그리드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스케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극사실주의 회화나 이럴 때 똑같이 옮겨 그릴 때 쓰는 방식 중에 하나고요. 이걸로 스케치를 해놓고 스케치 조금 진해졌죠. 이렇게 눈 있는 데를 초를 깔고 이렇게 퍼트려 나가는 거예요. 2008년도에 그렸던 거고요.
이렇게 초벌이에요. 여기 있는데 보면 좀 어른어른하죠. 예, 한 번에 뭐 매니큐어 2번 바르고 3번 바르고 그렇게 이제 발색이 나듯이 이것도 발색 과정 중에 초벌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때문에도 뭐 비디오 이런 거 찍을 생각을 못 해가지고 비디오 자료는 없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걸 좀 남길 거예요. 이렇게. 자, 조금씩 요쪽 부위부터 다시 다듬어 나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요쪽 부위. 자, 이렇게 얼굴 좀 부드러워졌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 있고요. 아이고, 뭘 잘못 눌렀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2010년도에 그린 거고요. 자화상이에요. 예전에 이제 제 작업실. 자, 요거는 이제 길이가 요 꼭대기부터 밑에까지가 162cm, 100호. 그리고 요거는 린넨이라고 하는 거고요. 천, 그러니까 캔버스 천 중에서 이제 뭐 삼배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천에다가 색연필로 스케치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림자를 먼저 그렸어요. 그림자를 먼저 그려야지 형태가 보이죠. 그렇죠? 자, 이건 저고요. 아저씨입니다. 목소리 들어보면 알겠죠? 아저씨라는 거. 이렇게 유화로 스케치를 한 번 더 해요. 자, 이렇게 하면서 리모컨으로 이제 이렇게 딱 왼손으로 찍어가면서 아닌 척하면서 하고 듣고 있는 노래는 리쌍입니다. 자, 눈을 했죠. 이것도 초벌칠이에요. 아까 했던 것처럼 그림자를 이제 그릴 때는 눈, 코, 입 이런 식으로 코, 눈, 입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름 붙여 있는 애들을 먼저 그린 거. 요런데 광대뼈 밑에 요런 거 있잖아요. 입술 위에 2cm 위 지점의 뺨 부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이름 있는 애들을, 그래서 이름 있는 부분을 먼저 그린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조금. 자, 이제 정면으로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거보다 이제 더 큰데, 예. 자, 여기서 전장면을 보면 그림자를 잡고 이제 이쪽에 이제 밝은 부분,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부분에서도 이 광대뼈 요쪽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더 하이라이트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약간 어두운 부분, 그쪽부터 이제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을 이렇게 서로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맞춰 나가면서 작업을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쭉쭉쭉쭉쭉쭉 칠하면은 얼굴에 이제 그런 어떤 양감, 높이 그런 것들이 무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에 미세하게 깔려 있는 그림자 위주로 이제 먼저 색을 올려나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러면서 형태가 조금씩 피부의 질감의 형태가 잡히기 시작하면은 이제 조금 더 진하게, 어두운 것은 더 어둡게. 자, 이렇게 그림자를 다시 잡고 있죠. 2차 그림자 작업이에요. 자,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를 약간씩 표시하고, 그리고 여기 밝은 부분에 이제 밝은 쪽 톤을 집어넣기 시작하고, 그리고 미리 하이라이트를 몇 군데 던져서 입체감을 살려나가는 부분, 장면입니다. 이렇게. 자, 머리카락을 칠하고요. 자, 이렇게 거의 많이 진행이 됐죠. 자, 이렇게 이것도 많이 진행이 됐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끝낸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천이 보이죠. 천에다가 약간 러프하게 스케치와 함께 남겨놨어요. 2010년도에 그렸던 작품입니다. 자, 아무튼 저는 여기 있는 상황을 독학으로 이제 공부를 했고요. 미술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뭐 재료학이나 뭐나 이런 거를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형에 관심이 그러니까 조각이죠, 조각. 그러니까 피규어 같은 식으로와 비슷한 어떤, 그리고 옛날에 그리스 석상과 비슷한 그런 조형 작품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느낌이냐면은 보여드릴까? 나중에 아무튼 보여줄게요. 그림은. 자, 이렇게 해서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되게 여러 가지지만, 아무튼 독학이 됐건 학원이 됐건 어떻게 됐건 그림을 그려서 밥을 먹고 살고 싶고 거지는 되기 싫다.
그리고 취업은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회사를 다니고 싶다. 거지 같은 회사는 싫다. 미국에 있는 회사, 일본에 있는 뭐 만화 관련되어 있는 캐릭터 관련되어 있는 회사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피규어, 핫토이. 아 나는 학원 선생 하고 싶다. 학원 선생 하면서 예쁜 학생들 가르치고 싶다. 잘생긴 학생들 잘생긴 남자 별로 없죠. 그래서 아무튼 그림을 그리는데 독학이 됐건 뭐가 됐건 아무튼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아무튼 자, 지우개로 싹 지울게요.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 되게 많아요. 이런 거 뭐야 강좌 같은 거.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하는 거는 진짜 수시로 얘기를 하는데 지속 가능성이에요. 지속 가능성. 제가 그리고 이 컴퓨터 이런 거 잘 아직 못하기 때문에 여기다 막 타자 다다다닥 치면서 이런 것들은 안 할 거예요. 예, 지속 가능성.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지금 20살에 시작했다고 치면은 80살까지 밥 이거잖아요. 지속 가능성. 20살부터 80살까지 밥. 이게 최소치에 최소치. 우리는 욕심도 없어요. 밥. 그리고 뭐 차, 집, 예? 명품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일단 이거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부모님한테 손 안 내밀고 살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직업 일거로 진로죠. 저 같은 경우는 순수미술 작가, 순수미술 작가죠. 저는 완전히 백수. 제일 찌질한 이제 0.001%의 소수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저는 그 소수에 속하지 않은 그냥 찌질합니다. 아무튼 백수 순수미술 작가가 있고 또 대표적인 걸 한번 볼까요? 요새 많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만화 분야 웹툰이죠. 이것도 뭐 비슷하겠죠. 만화 웹툰 잘 그려야 되겠죠. 재밌어야 되고 그렇죠. 잘 그리고 뭐 하는 걸 떠나서 재밌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게임 그렇죠. 되게 여러 가지죠. 3D 그 다음에 뭐 배경 그리고 또 원화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뭐 PD라고 하나요? 이것도 뭐 따지면 똑같겠죠. 디렉터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나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나이 학생들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도 그림을 그리려고 마음먹은 게 한 15살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 동안 그림을 엊그저께 얘기했죠. 내가 뭐 만화가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만화가가 돼야 되겠다. 게임 뭘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하는데 잘 그리지 못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한 30살까지 가요. 30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잘 그렸지만은 잘 그리지 못했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아까 얘기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많이 했죠. 의심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진로를 확실하게 잡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도 진로를 확실하게 잡으면 돼.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귀에 안 들어오겠지만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욕삼이라고 했냐. 글씨 많이 틀려야죠.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참 설명해야 될 부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은 이게 주제를 잃어버리니까 아무튼 지금 한 거는 직업 여기 써놨으니까 또 쓰기 귀찮으니까 직업 진로 이 부분이에요. 직업하고 진로. 예. 그리고 순수미술 작가 이거 돈 안 돼요. 이거 조금 금수저 그런 분들이 해야지 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뭐 약간 정치적인 것들, 그러니까 사람하고 사람과 인간관계 그런 것들. 왜냐면 이거는 대중이 그 독자, 고객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중이죠, 대중. 예? 많이 보고 웃기고 재밌으면 땡이고, 이것도 많이 보고 웃기고 재밌고, 예? 사람들이 게임 많이 하고 아이템 많이 사고 캐시질 많이 하면은 되는 건데, 이거는 안 통해요, 그런 게. 왜냐면 이건 대중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소수의 노블리스 라고 하는 부자들, 졸부, 뭐 이런 사람들, 가오 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상대하는 거. 이거 뭐냐면요, 담론 시장. 담론 시장이 있어요, 이거. 담론. 아, 누가 잘 그려요? 김 교수가 잘 그려요. 어? 이 작가가 잘 그려요. 뭐가 좋아요? 아, 영국에서 유학 갔다 왔어요. 아, 뭐 프랑스에서 전시했어요. 미국 어디에서 전시했어요. 이 말빨이 먹혀야 돼요. 순수 미술은.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정치 아주 어려운 부분이고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정치를 잘하면은 살아났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또 실력이죠. 그리고 지금 활동하시는 상당수 분들이 실력이 아주 좋은 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순수 미술은 이래요. 자, 만화. 전 모르죠. 만화가가 아니니까. 이게 재밌어야 돼요. 이것도 똑같이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요새 뭐 네이버 도전만 하니 뭐니 저 이거 보시는 분들이 저보다 아마 어, 활로를 훨씬 잘할 거예요. 예, 중요한 거는 다음에 나오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거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나를 스스로 어, 계속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는 성장 동력원을 제공하는 것인가에 대한 게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게임. 아, 저도 게임 좋아합니다. 게임 좋아하는데 아주 만족스러운 그래픽도 있고 재미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 미술가가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적어요. 왜냐면은 기획자 그리고 뭐 CEO들 그리고 각종 이사진 주주죠. 주주.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때문에 뭐 롤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좀 틀리잖아요. 우리나라 왔었으면 우리나라 회사에서 만들었으면 아주 웃겼겠죠. 네, 캐시질 아주 최고인 나라니까. 아무튼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라는 거죠. 선생님 학원 다녀도 되나요? 뭐 해도 되나요? 뭐 해도 되나요? 미대 가야 되나요? 저는 미대 갈 돈이 없어서요. 실력도 없어서요. 집에서 못하게 해서요. 엄마가 때려서요. 아버지가 그거 한다고 그러면 머리 깎아버린다고 해서요. 라는 어떤 슬픈 사연들이 존재하겠죠. 저도 그랬고요. 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그림. 나. 슬프죠. 납니다. 밥. 아직도 이런 정말 원시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슬퍼요. 한국에서는. 그렇죠? 날개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날지를 말래. 왜냐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버리고 간 부스러기 많으니까 그걸 주워 먹으면은 어차피 나르는 것도 배고파서 나르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내려가서 또 먹이 먹을 거 아니야? 라고 하겠죠. 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우린 날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재능입니다, 재능. 이것 때문에 이 사이 이게 샥 하고 딱 그려져야 되는데 아 엣지가 안 사네요. 잠시만요. 이거 우리 엣지가 중요한데 다시 이게 아이씨 이렇게 가자. 아이씨 내가 이게 컴퓨터로 하는 걸 잘 못해. 거리 조절이 안 돼요. 왜냐면 이거하고 이거 따로니까
이건 좀 잘 되네. 자,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재능이라는 날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가족이에요. 응원을 해주면 다행이겠지만 응원을 해주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전투태제 저의 동영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나를 가만히 안 두기 때문에, 공격하기 때문에 나를 슬프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이것까지가 팩트예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가족.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도 싸우지도 말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 참 별거 아닌데, 그리고 가족들한테 나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사람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재능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 아직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화, 순수, 게임, 이 외에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지만 그런 건 차근차근 다루기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 가족들을 설득시키지 못합니다. 그냥 그림이나 끼적끼적 쓸데없이 그리느니 그냥 어디 가서 7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퇴근, 혹은 7시까지 퇴근, 혹은 5시까지 퇴근하는 회사, 점심에 밥 주고, 네? 그런 회사를 들어가길 바라죠. 그쵸? 근데 우리는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혹은 착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아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얘기죠. 자, 저는 순수미술이라고 했죠. 그리고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처음부터 그렸고요. 그림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가장 어떻게? 항상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어떻게와 밥은 동급이에요. 이 두 개만 해결되면 우리는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이 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구 최고의, 뭐 우주 최고의, 응? 한국 최고의 이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정도죠. 자, 이 어떻게 이 부분을 아무튼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걸 지워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배울 수 있는 방법. 독학. 제 경우죠. 미술학원 한 번도 안 다닌 독학. 그리고 입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 이 웹툰 학원. 이게 더 적다. 이게 3번. 그리고 2번. 2번이 바로 이게 아마 두 번째로 많을 거예요. 게임학원. 게임 뭐 원학원 됐건 뭐 이게 많고, 그 다음에 입시. 여기서 이제 소묘. 순수미술이죠. 소묘, 그리고 수채. 그리고 뭐 종종 유화. 거의 없어. 아, 그리고 또 하나. 4번. 뭐 실용미술학원이라고 하는 취미미술. 그리고 뭐 실용미술이라고 하는 장르가 생겨났어요. 저도 이거 했었고요. 그리고 웹툰에서는 뭐 당연히 뭐 만화 그리겠죠. 만화 안 가봤으니까 몰라요 뭐 그리는지. 그리고 뭐 캐릭터, 뭐 만화 캐릭터, 뭐 스토리 짜고 뭐 이런 것들 하겠죠. 게임도 뭐 이런 부분하고 뭐 비슷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같은 건 이건 석고고요. 석고 데생 하는 거고, 여기서는 아마 뭐 인체 뭐 이런 것들 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인체 그런 거, 그리고 뭐 이런 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장르 있고, 뭐 환타지 같은 거, 물 같은 거 하고 엉망진창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요 취미 미술하고 입시는 비슷해요. 예. 소묘 기분이고요. 수채화. 요거는 건식.
종이가 이제 마른 상태에서 빨리빨리 그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습식. 뭐 웨트면 웨트 기법이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서가 유화를 다루죠. 유화. 근데 이게 한국에 와가지고 유화 같은 게 이제 개화기 때 일제시대 때 고이동 그런 그러니까 일본 유학생이었던 사람들이 그냥 일본에 가서 그냥 딱 봤는데 처음 보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냥 뿅 간 거죠. 그랬기 때문에 아무튼 이건 뭐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 좀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입시를 했던 사람들의 그런 프로세스로 나왔기 때문에 유아라는 것들도 보면은 조금 뭐 그냥 고전적인 어떤 아카데미즘이라는 그 관점에서 이게 커리큘럼이 나온 게 아니라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나는 그걸 그냥 약간 때려맞히기 기법이라고 표현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유화를 그립니다. 유화. 요거는 보통 취미로 많이 하죠. 취미. 뭐 취미의 영역이 굉장히 여러 가지 커지는데 자, 입시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입시. 저는 입시 미술을 안 했죠. 자, 소묘, 수채. 뭐가 됐건 뭐 여기 디자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거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핵심? 입학, 합격. 끝! 입학, 합격하면 끝이에요, 끝. 이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입학하고 합격시키면 땡이에요. 그쵸? 그럼 그 이후에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순수 예술가가 되고 싶대. 그건 대학 가서 배우면 된다. 대학 가서 하면 또 그러겠죠. 또 어떤 그런 것들이겠죠. 결국은 자기가 나라는 게 제일 중요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발점과 끝점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계획을 세우는 듯한 계획을 세울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자, 아무튼 이거는 입시 미술은 입학하면 끝이에요. 이 사람들 가득 모여 있어요. 그러면은 입시에 필요한 커리큘럼이 존재하겠죠. 입시에 필요한 커리큘럼이 존재해요. 웹툰 같은 경우는 좀 더 실제적이에요. 그쵸? 이거는 이제 취업 및 창업. 그냥 창작이에요, 창작. 창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여기 만약에 원장이 거지 같고 막 그러면은 선생님이 계속 바뀌어요. 그 정도 없고. 우리나라 알죠? 알바 해본 사연분들 알죠? 얼마나 사장들 엉망인지. 좋은 원장님들이 있는 곳을 배우는데도 좋을 거예요.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요. 얼굴 보이지도 않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로 하는데 관성을 잘 파악해가지고 좋은데 후기들 많이 읽어보고 하라고.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아무튼 근데 독학 얘기했는데 왜 이런 거를 했냐 하면은 이제 독학이라고 하는 걸 할 수밖에 없는 성격들이 있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못 배우는 경우도 있고 제일 슬픈 경우죠. 저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 자체를 싫어하고 또 누구한테 뭐 배우고 그러는 거를 되게 꺼려하는 성격도 있고 그래요. 미술하는 사람들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좀 그래요. 게임도 그렇죠. 게임은 약간 취업이 위주가 많을 거예요. 창업적인 측면보다는 워낙 거대 자본이 예, 거대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취업적인 측면이 있겠죠. 인체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거 계속 연습해도 못 그려요. 왜냐면 사람이 이렇게 안 생겼거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아무튼 차차 다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못 그려요.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거를 다 뭐냐면은 라이프 스타일로 즐겨야 되는데 즐기는 식으로 미술을 해야 되는데 이거의 모든 것들이 깔때기로 합쳐져서 뭐 하냐면요. 밥 나와요. 밥 먹고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되냐면 직업이 되는 거예요. 직업. 그러니까 잘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의적이지도 못하고 외국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를 계획을 잡았다면 정말 난 1000% 추천을 해줘요.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이민 살고 그리고 한다면은 난 진짜 1000% 추천을 해요. 진짜. 외국 미국계 뭐 슈퍼셀이라든가 이런 회사 취직할 수 있게 실력을 키우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러니까 아싸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30대 더 많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런 사람들은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뭔지 아세요? 내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력. 내 실력이 이래. 날 제발 뽑아줘. 이런 거예요. 자, 이거는 이거하고 이거는 독학이 됐건 입시가 됐건 상관없어요. 포트폴리오 또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할게요. 포트폴리오란 뭐냐?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에 대한 얘기들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입시는 그래요. 예,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겠죠. 그것도 그리고 웹툰도 뭐 취업에 있어 이거 뭐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케이스 같아요. 물론 여기서도 자기가 잘못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리고 이제 게임에 대한 거는 이제 취업이 다수인데 글쎄 그냥 여기에서도 보면 미술을 좋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게임을 좋아서 그러니까 미술을 좋아해서 하는 경우 있고 게임을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막 게임 중독자로 되는데 나는 이거 너무 좋으니까 메이플 스토리 좋으니까 이거 만드는 거 되고 싶어. 이런 경우들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게임을 좋아하는 거랑 그거하고는 전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고 아이들에 대한 관점이죠.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직업들이 있고요. 밥 먹고 삽니다. 뭐래도. 우리 안 죽어요. 비둘기도 밥 다 주워 먹잖아요. 여기저기서. 뭐 자존심만 없애면은 돼요. 자존심. 자존심 없애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글씨 자꾸 들려요. 자존심과 계획 여기서 한다고 해서 뭐 비굴한 자존심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쓸데없는 오만스러운 그런 자존심을 계획만 합쳐지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살아남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독학으로 배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독학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의 답을 얻질 않아요. 그 굉장히 한국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요?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게 제 답이에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원 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대 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왜 지 인생을 자꾸 남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가 알아서 해야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할 게 뭐야? 아니 부모님들도 신경 안 쓰잖아. 자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부모님도 신경 안 쓰는데 내가 왜? 내가 말해줄 때는 너의 혹은 당신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맞아. 물론 진심이 아주 깊이 담겨 있는 애정이 담긴 말이지만 그냥 그런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아이씨 글씨 빼먹고 엉망이다. 왜 이렇게 글씨를 자꾸 빼먹지? 그림만 그려서는 알아서. 아무튼 뭐 대충 알아들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나는 독학으로 했다고 했죠. 독학. 나는 미술 순수 미술 했기 때문에 첫 전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직업을 가졌고요. 직업은 9시 출근, 밤 11시 퇴근. 그러면 시간이 언제일까요? 그때만 해도 뭐 나이가 좀 어렸었으니까 시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림을 그렸죠.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아주 안 좋은 방법. 이거는. 근데 여기에서는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이건 내 경우를 얘기한 거지. 이건 아주 비추천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는 뭐냐면은 계획입니다. 계획. 어떤 계획? 장기적인. 자, 우리한테는 돈과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돈하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들인 분들이 제일 많겠죠? 이런 상황이 아니고 나 요번에 영국에서 공부 좀 해봐?
프랑스 좀 가서 한 6개월 정도 패션 뭐 그런 데 가서 있을까? 아, 미국이 낫나? 아, 프랑스에서 3천만 원 주고 학원 등록했는데 아, 별로네. 아이씨, 환불 찌질하게 3천만 원 따위 환불 안 받고 그냥 미국 갈래. 뉴욕 가서 있을래. 이런 금수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씨,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다수는 아마 이 부분에 쫓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큰 장점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차차 얘기를 할게요. 자, 자, 이제 핵심은 내가 알아서 해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첫 전시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거에 해당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입시학원을,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해서 입시학원을 다니는 건 비추고, 입시학원은 입시학원이, 돈 싫다고 그러는 사람 있겠어요? 저 입시학원이지만은 인체대생을 제대로 된 곳에서 배우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그거는 비추천입니다. 그리고 뭐 웹툰 학원이 아까 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뭐 게임 학원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도 커리큘럼을 충분히 보고 정말 꼼꼼하게 올해 꼭 안 다닌다고 해서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1년이 되게 중요하고 짧고 그런 거지만요. 혹시 알아요? 남자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왔다가 군대 많아. 뭐 뷰티풀 군발이 이런 거 뭐 여자가 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도 있고 군대만 할 그릴 수도 있고 짜증나게 왜 군대만 할 그리냐.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롯데리아 뭐 버거킹 해가지고 햄버거 만드는 햄버거 만드는 거에 관련되어 있는 뭐 웹툰을 만화를 그릴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살아온 내 삶에서 저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수 미술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그리고 그걸 꾸준하게 지속 가능성 있게 내가 나 자신을 성장 동력원이 있어야죠. 그걸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 얘기하면은 정말 끝도 없어요. 끝도 없고 조언은 조언일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를 여기 앞에서 듣고 있지 말고 그냥 약간 크게 틀어놓고 그리고 그냥 작업을 하세요, 지금. 그리고 그림 그리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이제 독학이라고 칠게요. 왜냐면 학원을 다녀도 집에 와서 하는 거예요. 학원에서 자, 운동으로 보면 똑같아요. 운동. 보디빌딩이라고 하죠. 바디빌딩 뭐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면은 벽돌을 쌓는다는 얘기예요. 벽돌을 쌓는 거. 그쵸? 뭐 영어 잘 알겠죠? 벽돌을 쌓아서 자기 몸을 만드는 거예요. 벽돌. 야, 이렇게. 벽돌을. 자, 벽돌을 6장을 쌓아서 왕자를 만들고 큰 벽돌 2장을 올려서 갑바라고 하죠. 만들고 그리고 작은 벽돌 2장을 올려서 활배근을 옆으로 해서 하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작은 벽돌 2개를 해서 어깨 삼각근을 만들고 그리고 작은 벽돌을 2개를 해서 이두근을 만들고 작은 벽돌을 2개를 해서 뭐 하박근을 만들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또 작은 벽돌에서 이렇게 하는 거 바디빌딩이라고 하죠. 하루하루 쌓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학원에서 자 3시간 해요. 집에 와서 다 망쳐. 이걸로 공부 안 돼요. 이걸로. 이게 뚱돼지 되는 거예요. 요요 현상 일으키고. 야, 착실하게. 나는 오늘부터 10시간씩 오늘부터 선 만 개씩 그을 거야. 전 진짜 선 연습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아니다. 또 뻥친다. 한국 사람들 뻥 많이 쳐요. 좀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꾸준하게. 선 연습만 한다고 해서 도움되는 건 아니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시간을 아끼면서 공부하는 법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튼 이거 뭐 계속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뭐 정리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 듣는 사람 중에서 나보다 많이 많은 사람 없을 거야 아마. 정리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조만간 또 올릴게요. 그리고 기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봐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맹신하지 말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해 준 거 잘 기억 안 나면 한 번 더 들어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구독 신청해가지고 하면 알림이 나가거든요. 그거 한 번씩 들어보고. 그리고 이거 틀어놓고 계속 보고 있지만 시간 낭비, 시간 낭비. 예? 귀로 들을 수 있으니까 손으로 그리라고요. 뭘 그리냐면은 그냥 아무거나 손가락을 그려도 되고 뭘 그려도 되고. 그래서 뭘 그린다라는 게 나오면 내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이걸 보는 사람이 많아져서 좀 인원이 늘어나면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창구를 한번 마련해 볼게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